자,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우리 아이가 저희 학원에서 준 자료를 받았습니다. 그럼 어떻게 정리할까요? 제일 먼저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한 거 기록할 내용들이 있겠죠. 그러나 여기 하나만으로 봤을 때는 잘 모릅니다. 왜? 이것만 기계적으로 적으면 되니까요.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. 적는 거 보면 압니다. 자, 두 번째 저희 학원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 차이가 있죠. 똑같은 낯설게 하기 기법, 추상적 개념의 의인화, 역설적 표현 이렇게 엮여 있지만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, 추상적 개념을 의인화 있지만 그 뒤에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선을 전개함. 이렇게 엮어놨습니다. 과연 아이들은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? 이걸 고민하는 겁니다.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선생님께 질문을 하겠죠. 그리고 자신이 이해한 만큼 정리 정돈이 될 겁니다. 이것을 노리는 겁니다. 깔끔하게 정리됐을 때, 그럴 때 시험 문제도 정확하게 풀어갈 수 있으니까요. 그리고 한 가지 또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내가 한 작품을 가르쳤어요. 근데 출제자가 아닙니다.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? 중학교까지는 어차피 교본이 하나입니다. 교사용으로. 그러나 고등학교는 선생님마다 다 다릅니다. 그러면 즉 내가 이 단원을 가르쳤는데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.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는 선생님 말만 듣고 공부를 했어요. 근데 안 배운 내용이 나와요. 아니면 다른 내용이 나와요. 이거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? 이런 부분까지 하나 아예 예외가 없도록 꼼꼼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선생님들도 출판사 여러 개를 봅니다. 저희들도 똑같이 제공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는 겁니다. 그렇게 했을 때 철저히 준비가 된다는 얘기죠.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또 본문도 한번 보겠습니다. 본문은 그럼 어떻게 정리할까요? 슬픔 쭉 해서 밑줄을 먼저 긋습니다. 이렇게 밑줄을 체크를 먼저 하고 체크한 후에 예비적인 것도 접목시켜서 그리고 나서 내용 정리를 이제 하게 됩니다.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에다가 이제 본인이 이해한 만큼 중요하다고 싶은 걸 적게 되는 거죠. 여기까지는 누구나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보셔요. 이걸 보시면 이제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보셔요. 이거 보시면 자, 네 경우가 있습니다. 만약에 선생님의 관리가 없다면 공부를 잘한 아이들, 자기 주도적인 아이들은 꼼꼼하게 할 겁니다. 하지만 안 해요. 이렇게 꼼꼼하게 공부할 사람은 선생님이 옆에서 관리해 주시거나 아니면 자생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학생이 대부분이니까 와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. 어떻게 해요? 보셔요. 어떻게 다릅니까? 이것은 다 중요하니까 밑줄 걷겠죠. 하지만 다 다르지 않습니까? 특성이 꼼꼼하게 적는 아이들이 결국은 승부수가 나겠죠. 이렇게 내용을 막 혼자서 공부한다고 했어요. 흉내는 냈어요. 그러나 부실합니다. 흉내는 냈지만 결과까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한 김에 확실하게 하자. 그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. 그래서 최종적으로 꼼꼼하게 다 정리했는지 확인까지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짚어가실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죠. 보시면 이렇게 해서 아이들마다 성향마다 다릅니다. 좀 더 깔끔하게, 좀 더 정리정돈하게 그리고 적고 또 하나 빠뜨리지 않습니까?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없도록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준 힌트라든가 이것들도 동반해서 기록하는 것은 또 제공해 주면 되겠죠. 그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. 하도록 관리하는 것이고요. 그리고 숙지하기. 여기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. 방금까지 했어요. 근데 아이들이 선생님 눈치 보고 막 적어요.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완전 판가름 나는 게 뭐냐면 자, 너 공부한 거 써봐라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방금 앞에까지 정확히 공부하고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논리를 가지고 공부한 학생들은 여기다 쓸 겁니다. 꼼꼼하게. 그러나 못 씁니다. 공부를 대충 한 아이들은 못 씁니다. 보십시오. 어떻게 써갔는지 보셔요. 엄청나지 않습니까? 이거 안 보여주고 그냥 쓴 겁니다. 이렇게까지 탄탄하게 공부한 학생의 결과물이 어떨까요? 평균이 45점 나왔던 학교가 그 학교에서 100점이 나옵니다. 거의 불가능한 모습이죠. 여기 보시다시피 보십시오. 얼마나 부실합니까? 공부를 한 흔적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단순 카피한 겁니다. 이런 부분까지 선생님들을 통해서 걸러져야지 확실하게 저희들이 이 내신 대비 1등급 자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주제, 특징 누가 1등급이 될까요? 판가름 나지 않습니까?
그리고 여기까지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부의 50%입니다. 근데 50%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굉장한 시간 투자가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포기할까요? 아니요. 이만큼 했는데 문제 응용력을 안 키운다? 절대 안 되죠. 그러면 아이들이 문제 풀잖아요. 훨씬 쉽게 풀어집니다. 그전에는 느낌으로 민가해서 이거 아니니까 이건 것 같아라고 했는데 정확히 풀어갑니다. 보고 이거 내가 외웠던 거야. 바로 포인트 잡습니다. 그리고 안 나온 것도 여기서 안 나왔는데 하고 적기도 합니다. 엄청난 효과입니다. 엄청나게 꼼꼼합니다. 정확합니다. 그 방식이 개념 위주의 학습입니다. 예시에 해당합니다. 선생님들께서 직접 옆에 가서 하나하나 질문 다 받습니다. 설명을 안 한다고, 강의를 안 한다고, 그리고 그냥 관리라고 해서 안 봐준 게 아니라요. 처음에는 개념 정리하느라고 선생님께서 열심히 돌아다닐 거고요. 그리고 문제 풀 때는 선생님 이거 이해 안 돼요. 나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해 안 돼요. 네, 그 시간에 열심히 돌아다녀서 질의응답 해주실 겁니다. 선생님들 가만히 안 계십니다.